설계구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네. 하드웨어 다양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스트래테지는 애플이 어태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어태칭이라는 단어, 물론 이제 입에 이렇게 딱딱 테슬라 인사이드처럼 달라붙지는 않아요. 근데 이 어태칭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것이, 애플 워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팟,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애플 비전 프로. 이 부분이 어태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어태칭을 묶음 판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아니, 돼요? 아이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팟을 갖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 아이팟을 가지면 아이폰하고 훨씬 더 궁합이 잘 맞아서 네. 훨씬 더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애플 워치도 마찬가지죠. 네. 애and로이드 폰 갖고 있으면 애플 워치 가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아이폰과 맥북을 갖고 있는 사용자를 공략하고 있는 시장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비전 프로를 하나씩 사세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이팟이 아니라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맥북을 화면으로 띄워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어태칭을 잘 시키고 있다는 건데, 만족도를, 이것이 사실은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위에선 같은 경우가 어태치 레이팅이 애플이 워치에 하고 아이폰의 관계, 그리고 이 부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어태칭 레이트 보면은 네. 애플 워치네요. 네네. 아이폰 갖고 있는 사람이 워치 갖고 있는 거. 네네. 이 비율이 계속해서 하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우상향을 부려내는 것이, 이게 언제부터 비율이 높아집니까? 20%를 넘어집니까? 정확하게 2019년, 20년, 21년, 2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약 20%, 물론 많게는 36%도 갖고 있지만 평균 25% 정도를 갖고 있으면서 상승하고 있고 26%, 27%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엄청 무서운 수치인 게 네. 계산이 가능하네요. 아이폰 몇 대 팔렸다 그러면 네. 곱하기 4분의 1 하면은 애플워치 얼마 팔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워치가 한 4분, 25%에서 지금 거의 한 28%, 29%까지 가고 있죠. 네. 한 30%대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이폰이 팔리면 30%의 구매자의 30%는 애플워치를 산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비율이, 퍼센트율이 점점 올라간다. 올라가고 있고 우상향하고 있다는, 이런 그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어태칭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거는 노스 아메리카에 제한된 거긴 합니다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애플의 전체 레비뉴하고 워치의 서비스 레비뉴가 어떻게 되냐는 건데, 서비스 레비뉴도 차지하는 비율도 그러니까 되게 막대기도 커지고 있고 애플 워치도 커지고 있는데, 이제 천천히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애플 워치에서도 서비스가 좀 나올 거라고 봐요. 애플 워치용. 예, 애플 워치용 서비스도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지금 예를 들자면 그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뭐 삼성전자한테 미안한 거지만, 자, 이건 뭐냐면 애플을 하나 살 때 아이패드를 사는 사람 비율이 이거예요. 그리고 스마트워치를 사는 사람들은 비율이 이거고, 그 다음에 아이팟을 사는 비율이 이거예요. 근데 갤럭시 폰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갤럭시 패드를, 그러니까 패드를 사는 사람 비율 이 정도. 그 다음에 워치를 사는 사람들 비율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이어버드죠. 이어버드 사는 비율이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다 합쳐도 태블릿보다 못한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근데 워낙 작다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태칭 전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갤럭시를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갤럭시를 판매했을 때 갤럭시하고 궁합이 맞는 제품들을 계속해서 팔아줘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갤럭시 매출은 좋잖아요. 네. 갤럭시 매출만 좋은 거예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하나 팔릴 때 여기에 태블릿들이 이렇게까지 팔린다라는 거고, 스마트워치고 이렇게 팔리고 아이팟이 이렇게 팔린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대충 계산만 해보면은 네. 43. 그러니까 100대의 아이폰이 팔릴 네. 때 26대 아이팟이 팔린다라는 거고, 17대의 워치가 팔리는 거고, 35개의 에어팟이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삼성은 대단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78개의 어쨌든 어태칭이 생긴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엄청난 거네요. 한 대만 어태칭을- 팔아도 80%의 사람들은 네. 뭔가 애플 제품을 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나중에 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준으로 아이폰이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팔리고 있다는 부분에서 보고, 이 어태칭이 되게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대단히 훌륭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애플 워치만 좀 잠깐 바라보죠. 처음에는 애플 워치하고 스티브 잡스는 애플 워치를 액세서리로 봤었던 거죠.
액세서리로 봤던 거고 뭔가 명품하고 연결을 시킨다든지 뷰티하고 연결시킨다든지 뭔가 이런 거하고 패션하고 그러니까 패션하고 연결을 시키는 이런 경향이 같다라면 팀 쿡은 패션에서 무게중심을 헬스로 이동을 시키고 있죠. 헬스로 이동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추가적인 서비스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피트니스라든지 헬스라든지 웰니스 부분의 기능들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애플 워치의 특징이죠. 아마 저도 약간 비슷한 업계니까 네. 애플 워치 8부터는 네, 체온계가 들어가요. 맞아요. 그거 네. 제가 하나 다 가져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ECG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ECG가 주로 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심박수 재는 거잖아요. 네. 심박수 재고 그다음에 잠 얼마나 잤는지 네. 추적해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쓰러졌을 때 네. 디텍션 해주고 이런 기능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블러드 옥시전도 지금 되게 주잖아요. 네. 피에서의 산소 함유량들 네. 이런 것들도 재어주고 이런 부분들은 여성들에게 특히 좋죠. 여성들의 그 임신 여부라든지 이런 걸 측정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애플 8부터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몸의 바디 템퍼러처를 재어주는 것 네. 이런 것들 기능들이 늘어난다는 것. 점점 이러한 부분들이 늘어나면 이런 부분은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계속해서 이것이 발전하다 보면 헬스와 관련된 웰니스와 관련된 추가 서비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애플 워치의 그 진화 과정 속에서는 헬스라든지 피트니스 쪽으로 발전할 거고 기본 기능 외에 추가적인 기능은 아마 돈을 받고 서비스할 가능성들이 네. 저는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전 이쪽 부분에 조금 관심이 있는데 네. DTX 중에서 네. 실제로 피임이나 네. 그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온도를 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요즘 아직 애플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네. 이제 반지를 통해서 측정한다든지 소비자가 이렇게 직접 온도를 넣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피임 확률이 피임량이랑 똑같아요. 경구 피임량이랑 53%. 그러니까 어.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라서 네. 이거 만약에 애플이 가져간다? 네. 이제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저는 계속해서 애플 워치가 버전업 될 때마다 워치 9이 나오면 훨씬 더 건강과 헬스와 피트니스와 관련된 기능들이 확대되고 추가되고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팟도 보시죠. 에어팟이 이제 요번에 이제 버전업 되면은, 요번에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는데, 피트니스 기능이 여기에 헬스 기능이 장착이 됩니다. 에어팟이에요? 에어팟이에요. 에어팟은 이제 기... 네, 소프트웨어로 지금 물리적인 오디오를 제어하면서 노이즈 캔슬링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이것이 오그멘트 리얼리티, 그러니까 그 AR 기능을 갖고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 기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을 소프트웨어로 증폭시켰죠. 노이즈 캔슬링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애플이 지금 이제 그 에어팟의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블룸버그가 최근에 7월 2일자 대단히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7월 2일자 보도를 네. 이거 기사를 읽어보면은 헬스 트래킹이 들어가고 우선 USB-C 버전이 나오고 그리고 저가형 모델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USB-C 충전은 이제는 기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고요. 헬스 트래킹이 나오는데 에어팟이 우리의 온도를 측정해요. 귀 온도를. 귀의 온도를. 네, 귀의 온도를 측정하고 또 하나 보청기 시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즉 에어팟을 끼면은 보청기를 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보청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커요. 그러니까 에어팟만 있으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그 사람의 귀의 상태를 측정을 하고 귀의 상태를 측정한 다음에 보청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버지 보도에 따르면은 그 이어 헬스를 갖다가 하면서 우리의 온도를 잰다는 거 하나, 즉 온도를 잰다는 거 하나 실제로 하고 우리 온도 잴 때도 귀에다 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온도를 측정하면서 건강을 헬스를 하게 하는 거하고 하나는 보청기 시장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청기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에어팟은 많이 팔리겠죠. 아예 새로운 시장을 여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헬스 부분들과 관련돼서 시장을 연다라는 부분에서 아이팟도 그렇게 아까 나가고 있다는 거 워치하고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또 애플에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비전 프로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주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비전 프로에 대한 평가들이 좋게 나타났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뭐 글을 썼지만 비전 프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저는 뭐 메타버스 저는 그건 햇소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메타버스랑 별로 큰 관계 없이 이것 자체로서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기계가 새로 나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인터페이스가 새로 나와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좋게 봤던 것은 인터페이스예요. 눈을 추적하잖아요. 네. 눈을 추적하면서 내가 어디를 바라보는지에 정확하게 그 브라우징이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클릭이 된다는 거.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맥북에서의 화면을 비전 프로로 고해상도로 큰 화면으로 띄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작업을 한다든지
무언가를 작업할 수 있을 때 편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비전 프로가 당장 이것을 밖에 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좋은 거고 그래서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전망을 보시면 밑에 진하게 있는 것이 비전 프로의 판매율이에요. 되게 근데- 긍정적으로 보네요. 네. 맥북을. 근데 언제쯤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3년 차. 저도 제 글에다가 3년 차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첫 해나 두 번째 해에 많이 팔릴 거라고 보진 않아요. 네. 그러나 네. 3년 차 정도부터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비전 플러가 거의 4,000달러에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판매량이에요. 네. 판매량이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가격을 하면은 비전 맞아요. 프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단히 높을 거라는 거죠. 물론 마진율이 높지는 않을 당장 높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규모의 경제가 아직까지 만들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왜 3년 차로 보시는? 아이폰도 3년 차 정도부터 좋아졌거든요. 소위 말하는 좀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네. 게 첫 번째 버전 사지 마라. 네. 그래서 한 3년 차 버전부터 사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지름신이 있는 분들은 사지만 3년 차부터 예를 들면 맥북 같은 경우도 맥북 에어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비전 프로의 새로운 버전이 중저가형 버전이 나올 음. 가능성은 3년 차에 있다. 왜냐하면 생산의 노하우가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의 러닝 커브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생산에서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갖고 왔네요. 비전 프로에 지금 내년에 100만 대 정도 생산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30만 대 정도로 줄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서플라이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때문이에요. 부품 공급업자가 그걸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직 조립하는 것도 노하우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아서 조립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못 해내는 거고 생산에도 러닝 커브가 있습니다. 이 프로덕션 프로세스에 있어서 러닝 커브가 있기 때문에 애플의 비전 프로는 어느 정도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차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전문가들도 유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비전 프로는 앞으로는 3년, 4년, 5년을 여러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애플 비전 프로에도 여기에도 헬스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아이리스 스캐닝이 들어갔잖아요. 네. 요번에 저는 안 들어갈 줄 알았더니 들어갔어요. 음. 그러니까 비전 프로에 들어갔죠. 아이리스 스캐닝이 들어가서 로그인할 때 아이리스 홍채 인식, 네. 홍채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 홍채 인식 기능이 아이리스 스캐닝에 들어가서 과거에 삼성전자도 갤럭시에다가 카메라에다가 홍채 인식을 집어였다가 뺐어요. 잠깐 1년인가 집어였었죠. 근데 그러려면 카메라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저희 홍채 인식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안면 인식이 아니라 홍채 인식을 통해서 제가 애플의 계정에 로그인하는 방식들. 거의 홍채가 지문 수준으로 사실. 그렇죠. 네. 지문 수준으로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인류의 숫자만큼 홍채가 다양하다고 얘기를 하고 홍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베리피케이션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홍채 인식이 들어갔는데 물론 아직은 과학 영역과 비과학 영역이 있지만 홍채 인식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건강 정보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 과학계의 그 논쟁거리죠. 논쟁거리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마치 이게 서양의 점성술이랑 동양의 사주가 비교되듯이 네. 그러니까 업계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지만 동양의 한의학이랑 이 네. 홍채학이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 홍채가 과학적으로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선은 그러니까 베리피케이션을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로그인을 한다라는 부분에 쓰일 거지만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 홍채가 최소한의 건강 정보를 담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볼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말씀드렸던 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태칭이 중요하다. 즉 아이폰의 판매율에 비율해서 상관관계를 갖고 인과관계까지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이것이 워치가 팔리고 있는데 워치 같은 경우 북미 지역에서 약 30%까지 우상향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애플 워치와 그다음에 아이팟에 나타나는 거고 에어팟에 나타나는 거고 이것이 비전 프로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아까 거고요. 100대 8대 78대의 어태칭이 발생하는데 그렇죠. 여기다 더하기 비전 프로까지 하면 비전 프로까지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은 제가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즉 하드웨어의 다이버시티가 애플은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다양화해도 어차피 아이폰이 이거를 매출을 끌고 가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두 번째 특징은 각각의 것들이 헬스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헬스 쪽은 이것이 그러니까 기술이 성숙되게 되면 나중에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 영역으로의 확장에 단초들을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의
디벨롭먼트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랑 마찬가지인데 결국 잘하는 회사들은 네. 하드웨어 팔면서 소프트웨어 팔고 소프트웨어 팔면서 서비스 팔고 네. 이게 다 엮어져 있네요. 그렇죠. 네. 테슬라하고도 비슷한 거죠. 테슬라도 사실은 애플의 전략을 모방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제가 테슬라가 카 컴퍼니만이 아니라 카 컴퍼니이면서 동시에 테크 컴퍼니라고 또는 AI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런 의미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지나쳐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이 서비스하고 관계없는 애플의 독특한 전략, 로빙, 이건 훔치는 전략. 네. 원래 큰 기업들은 요번에 그 메타에서 그 뭐죠? 스레드 만들어내는 거 남의 약점은 공격하는 겁니다. 네. 뭐 여기에 신사적인 거 없는 거거든요. 애플도 또한 남의 약점을 공격을 했죠. 바로 이 로빙이라는 건 뭐냐면 애드 레비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물론 이것도 궁극적으로 분류하면 이게 서비스 레비뉴예요. 네. 서비스 레비뉴의 한 축은 근데 이건 조금 남의 것을 훔쳐온 건데 잘 훔쳐왔죠. 이게 뭐냐면 그래서 심지어는 와이어드 같은 경우는 애플 is an ad company now라고까지 할 정도로 애드 영역에서 광고 영역에서 매출을 급성장시키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벌써 구글, 메타, 아마존 다음으로 애플이 4위권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광고 수익만으로. 네, 광고 수익만으로도 그래서 되게 높다라는 거고 그래서 애플이 빅 비즈니스를 찾아냈다라는 거고 그거는 바로 아이폰에서 광고가 노출이 되기 시작한다는 어디서 노출되냐면 앱스토어예요. 과거에 앱 다운로드와 관련된 광고는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많았습니다. 네. 요즘은 그 다운로드 광고 대부분 아이폰으로 가고 있고 앱스토어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광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2022년에는 50만 달러 정도를 매출을 냈었는데 이것이 얼마로 뜁니까, 여러분? 300만 달러. 네. 2026년에는 무려 300만 달러로 네. 광고 매출이 급증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애플의 매출을 즉 1 트릴리언 우리 오늘의 출발할 때 태제 1조 달러로 가게 해서 조금이나마 크게 기여하는 거죠. 조금이지만 나름 큰 의미를 가지고서 기여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광고 매출. 이걸 어떻게 갖고 왔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2018년에 사실은 이런 건 말장난인데 사실은 대단히 전략을 갖고 있거죠. 팀 쿡이 뭐라 그랬냐면 privacy is a fundamental human right라고 그랬어요. 개인정보 보호는 근본적인 인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때 마침 똑같은 시기에 저커버역이 뭐라 그랬냐면 연결은 휴먼 라이트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사실 저커버역을 깐 거예요. 너는 휴먼 라이트가 연결이니? 아니, 프라이버시야. 너네 그러면서 페이스북을 얘기한 거야. 왜냐하면 이때가 한참 뭐가 있었냐면은 이 2016년 미국 선거 이후에 계속 논쟁됐던 이 프라이버시 침해.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계속해서 API로 그 사람의 어떠한 취향 정보가 털리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을 때 이 애플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러면서 애플이 흔히 말하는 앱 트래킹 트랜스퍼런스를 갖다가 2021년에 구가를 하기 시작하죠. 2021년 11월에 앱 트래킹 트랜스퍼런스 그래서 서드파티 데이터를 못 갖고 가게 되는데 여기에 심각하게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즉 메타죠.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했냐면 스냅챗이라든지 스냅이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이 약 100억 달러의 매출을 아이폰한테 뺏겼다고 얘기를 해요. 프라이버시 이 정책을 바꾸면서. 뺏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했다라는 거고 이 손실했던 부분들이 사실 많은 부분 애플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율로 보면은 가장 많이 손실을 했던 것이 메타. 메타가 그래서 2022년에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거죠. 갑자기 광고 매출이 훅 떨어졌던 이유들이 애플이 이 부분을 서드파티 데이터를 차단하면서 놀랍게도 2022년도에 주식 다 안 좋은 애들. 네, 스냅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떨어졌고 유튜브도 어느 정도 주가가 매출이 떨어졌고 트위터도 떨어졌죠. 근데 지금 메타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을 극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극복을 하고 있으면서 애드의 이피션시 효율성들을 높여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메타의 주가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2022년은 그러니까 메타는 되게 힘들었던 것이 이렇게 애플에게 광고 매출도 뺏기고 그다음에 메타버스에다가 뻘짓하면서 너무 많은 투자하면서 손실 많이 일으키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 메타의 주가가 크게 급락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플이 강도를 했는데 뭐냐면 강도의 조폭의 쉽게 얘기해서 조폭의 은행을 조폭은 여기선 메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본 거예요. 개인정보를 빼서 하는 그래서
애플이 조폭의 은행을 털었다. 아,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쁜 놈들인데 나쁜 놈들 걸 털었기 때문에 신고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애드 레비뉴는 어떤 정책 하나 변화시킨 걸로 왕창 번 겁니다. 정책 하나 재밌는 변화시켜서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